어디부터냐? 90번부터인가요? 그 앞에 없었죠? 없었어. 90번부터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x, y는 a의 x-1 요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G90. 어이구, 좋은 차인데. x축, y축. 하나는 y는 이렇게 생겨서 a의 x-1. 이거 1콤마0 지나가야 되는데 그림 잘못 그렸다. 살짝 에이따 1콤마0이라고 쳐요. 이렇게 있고요. 또 y는 x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y는 x라는 애가 있고요. 그랬을 때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긋는데요. 이렇게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긋겠다. 그었는데 가장 짧은 선분이 길이가 3이고 가장 긴 선분이 길이가 4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14개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등차 중항이 몇 개 있다? 항의 개수만큼 있다 라고 다 더하자 라는 컨셉으로 푸시면 문제가 쉽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 14개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합, 그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3과 42에 등차 중항을 구한 다음에 오케이? 이게 몇 개 있어요? 총 14개 있음이라고 처리해 버리시면 끝납니다. 심플하죠?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45니까 45, 2로 나눴으니 곱하기 7 해주시면 되겠어요? 45 곱하기 7은 얼마임? 28에 35니까 315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고요. 넘어가실게요. 이 그래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죠? 그래프를 뭐 필요가 없는데?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근데 등차 수열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등차 중화하는 게 맞아요. 네, 보겠습니다. 92번 볼게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의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9와 S3의 절대값이 27로 같답니다. 이랬을 때 A20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AN은 등차라고 줬고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SN은 우리가 2차 함수로 봐줘야 된다. 그죠? SN은 2차 함수로 봐줘야 된다. AN은 등차 수열이라서 이렇게 일방형성을 띠고 있어 뭐 증가만 하거나 혹은 감소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거고요. 그죠? 그에 따라 생기는 SN이라는 녀석은 결국은 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봤더니 9대입한 거랑 3대입한 거의 절대값이랑 같대. 이 말인즉슨 당연히 S3과 S9가 같을 수도 있긴 하죠. 같을 수도 있어요. 네, 아예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 좀 힘들어요. 그렇긴 한데 잠깐 봅시다. 공차가 양수랬잖아. 그죠? 공차가 양수인데 9랑 같을 수 있나? 공차가 양수니까 초항이 아마도 음수일 거고 그래서 2차 함수의 SN의 꼴이 보통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공차가 양수랬으니까. 공차 양수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일단 상상할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니네, 하나밖에 없겠네. 그러네. 왜냐면 얘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9를 대입했을 때 뭔가 양수인 27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요거 이해가세요? 2차 함수로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겠지만 SN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인데 이걸 결국 전개해서 정리하면 2분의 dn제곱에 뭐 복잡하니까 머시기 n 요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최고차 항계수가 즉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꼴을 가실 건데 일단은 상수항 자리가 없기 때문에 0,0을 지나가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주시면 편해요.
즉 아래로 블록인데 0,0을 지나가는 애지. 그럼 그래프 기억 이렇게 된 거지. 근데 9를 대입했을 때 양수인 27이래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3이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지? 3이 같은 y값을 가질 리는 없잖아요. 즉 3이 뭐 여기 있는지 뭐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3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7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상상해 주시는 게 맞겠죠. 되겠습니까? 뭐 3이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솔직히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론을 일단 소결론을 말하자면 S9 27대로 써먹을 거고요. S3은 마이너스 27로 써먹을 거예요. 라고 생각해 놓고서 접근해주면 좀 편하겠다. 됐습니까? 편하겠다.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공식을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공식을 쓸까요? 딱히 2차 함수의 특징을 살려주기에 적합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2차 함수의 특징을 살리기에는 3의 위치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의 위치가 여긴지 여긴지 몰라요. 정확하게. 2차 함수를 살려주시려면 만약에 3이 여기였으면 요 3과 9의 중점을 집어넣으면 더해서 반띵하면 6이잖아요. 그죠? 그럼 6 대입하면 0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파고드느니 그냥 야 여기까지 구했으면 괜찮잖아 한 잔에 이러고 넘어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공식에 집어넣으시죠 그냥. 오케이? SN 아시다시피 방금도 썼지만 SN이라는 녀석은 2분의 n 2a 플러스 n-1 d니까요. 이 자리에다가 하나는 이제 9 대입한 거고 하나는 3 대입한 거고 이렇게 처리를 하자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처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A랑 D 자리를 다 구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합시다. S9는요. 9 대입했으니까 9 곱하기 9를 넣을 건데 8D가 되죠. 8D가 되고 2A가 되니까 약분하고 나면은 결국 이 자리가 A 플러스 4D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이게 좀 이쁘니까 이렇게 냅둘게요. 그죠? S3은요. S3은 여기다가 3을 대입할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2A 뭔지 모르고 여기 3 대입할 거니까 2D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1 약분하고 났더니 3 곱하기 A 플러스 D가 됩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이 자리는 27, 이 자리는 마이너스 27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연산을 해보시죠. 자, 분자랜다.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요 9 약분해주시고 양변에서 나눠주시고 3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놓으면 A 플러스 4D는 3이 될 거고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면은 공차가 나올 것이고 3D에서 12인가요? D는 4가 되겠네요. D는 4가 될 거고 넘기면 A 자리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이쁘게 나올 겁니다. 끝났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A10은 어떻게 구하죠? A10은 A 더하기 9D잖아. A 더하기 9D. 이 자리는 A 더하기 9D일 테니까 A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3 대입해 주시고 D가 들어갈 자리에 4를 대입해 주시면 4고 36이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23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네, 답은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요? 넘어가시고요. 100번 때는 없었고 110번 때 없었고 130, 140 없었고 154번 보겠습니다. (154번) 5개의 실수 A, B, C, D를 적당히 배열하여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 A, B, C, D를 적당히 배열한대요. 재배열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가 이 수열의 제 n항이라면 n의 값이 얼마냐? B가 제 n항이래요. 그랬을 때 n자리 얼마냐는 문제입니다. 밑에 조건을 보시면 가에 뭡니까? 2는 루트 CD 느낌 빡 나죠? C랑 D 사이에 2가 있다는 얘기죠. 등비 중항이니까요. 좀 이따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나는요 2분의 A랑 D분의 C가 같습니다. 간격이 같다는 얘기고 다는
A보다 B가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요거는 볼 게 없어요. 요거는 그냥 2가 가운데 있다. 등비중앙이잖아, 대놓고. 등비중앙이잖아. 그죠? 등비중앙이기 때문에 2가 가운데 있고, 뭐 CD가 이런 식으로 있거나, 아니면 D가 있고, E가 있고, C가 있거나, 이런 식인 겁니다. 물론 중간에 간격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닥딱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2가 한가운데 있고, CD가 양옆에 보위하는 그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뭡니까, 근데? 얘는 뭘까요? A를 2로 나눈 것과 C를 D로 나눈 게 같대요. 간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등비수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C랑 D의 위치가 이러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두 칸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양 끝에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C보다 D가 크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D가 C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C, E, D가 따닥따닥 붙어있든가 C 머시기, E 머시기, D 이런 식으로 붙어있을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주면 C에다가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을 하나, 둘, 셋, 네 번 곱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얘는 C 곱하기 4R 한 거거든요. 그럼 약분되면서 밑에 R에 4제곱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간격을 얘네끼리 만들 수가 없어요. 2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림에서 지워주시고 그럼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 C, E, D가 붙어 있는데 물론 C, E, D일 수도 있고 D, E, C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붙어 있건 A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혹은 뭐 요렇게 붙어 있거나 혹은 요렇게 붙어 있거나 혹은 요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를 2로 아니다. 요렇게 양옆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거면 D가 더 크단 얘기로 받아들일게요. 공비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보다 큰 양수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C보다 E가 크면 C보다 D가 크면 A보다 E가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건 없어요. 요런 그림이거나 그죠? 요런 그림이거나 혹은 지금처럼 D보다 C가 크면 E보다 A가 커야 돼서 요런 그림이거나 두 개 정도로다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간격 떨어져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그림을 상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부분을 단축을 시켰어요. 가와 나의 내용을 이용해서. 그죠? 단축을 시켰고 이제 남아있는 건 B만 깔아놓으면 되는 건데 B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을 수 없죠. B를 놓으려면 여기다가 놔야 돼요. 왜냐면 크니까. A보다 크니까. 혹은 이렇게 놓을 거면 B를 여기다가 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둘 다 나오면 어떡해?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B의 위치가 똑같죠. 맨 뒤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째? 5번째.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비중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구성해 나가니까 뭐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풀리네요. 넘어가셔서 164번. 어우, 이거는 일단은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슈 버리자 이것도. G164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ax 제곱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a가 양수입니다. 그랬을 때 pn이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어떻게 정했니? 했더니 직선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서 있는데 일단 이차함수 대충 깔아 놓으시고요. 일단은 P1은 x1, AX1이래요. 그냥 아무데나 띡 하고 잡은 거죠. 그냥 그런 느낌이죠. 그죠? P1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 위에 한 점 찍어 라는 얘기고요. Pn 플러스 1은 Pn에다가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을 거래요. Pn 플러스 1은 Pn을 지나는 Pn, 그러니까 xn, AXN의 제곱. 그러니까 이 위에 전 PN이라는 애가 있겠죠. 그죠? PN을 찍어 놓고 거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AXNX.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니까 이게 상수예요. X는 따로 있고요. XN, X니까 괜히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하기 2AXN 제곱입니다. 미쳤네요?
이것과 요것과 기존에 있는 y는 ax제곱이 만나는 그러니까 교점이다. 교점이 pn 플러스 1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가 뭔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 직선이 뭔데? 라는 걸 기하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그냥 xn 대입했더니 axn의 제곱이 되긴 하니까 pn을 지나가는 점이라는 거 정도는 알겠어요. pn을 지나가는데 니네가 생각해봐요. 이거 xn 대입하시고요. axn 제곱 대입해보시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냥 이 점을 지나가는 pn이라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지나가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냥 그런 직선이에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교점을 찾는 얘네들을 그냥 연립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pn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pn 플러스 1은 결국 a랜다. xn 플러스 1에 pn 플러스 1은 우리가 xn 플러스 1에 ax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거잖아. 그러니까 요 n이 들어갈 자리 n 플러스 1 대입한 게 n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얘네들의 교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립해서 볼게요. 복잡합니다. 괜히 써져 있는 게. 그러니까 x라는 문자가 xn이 있고 xn 플러스 1이 있고 그냥 x도 있어.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연립을 해주면 별거 없죠. 그냥 마이너스 axn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더하기 2axn의 제곱과 ax 제곱이 같아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싹 넘겨주시면 ax 제곱에 더하기 axn 곱하기 x에 더하기 2a의 xn의 제곱이 0이 될 거고요. 연립한 겁니다. 그냥 별거 없이. 그럼 일단 a가 적당한 양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 약분해버려요. 나눠버려요. 양변에서. 그러시면 x제곱에 더하기 xn 곱하기 x에 더하기 2xn의 제곱은 0이다가 되겠죠. 아이 잠깐만 마이너스잖아. 부호가 틀렸네요. 이거 넘어왔으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 자리 마이너스 너 이 녀석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xn과 xn의 곱인데 2를 너한테 줘. 그래놓고 마이너스는 네가 다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크로스 했더니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n이라고 써있으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더하기 2xn에 x 마이너스 xn은 0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교점이라는 것의 x좌표가 x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n이거나 잘못 쓰지 않고 x는 마이너스 2xn이거나 또는 x는 xn인 건데 얘는 원래 주어졌던 점이기 때문에 생까주시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새로운 점이라고 새로운 교점이라고 채택하셔야 되는 건 얘라는 거죠. 됐어요? 끝났죠? 뭐가 끝났는데? 얘가 xn 플러스 1인 거예요. 얘가. 결론은 뭡니까? 그림도 필요가 없네요. 그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xn 플러스 1이란 녀석은요. xn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준 녀석이라는 결론입니다. 연립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주면 돼요? n번째 항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더니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됐네. 그죠? 그럼 xn은 뭡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는 xn이란 녀석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다. 문제가 뭐였나요? 문제가 x1이 2분의 1일 때 x10의 값을 물어봤다. x1이 2분의 1이라고 줬대요. 그럴 때 x10이 얼마냐요? 뭐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9번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살아있을 것이고 2에 8제곱 했으니까 얼마야? 256? 이렇게 되나요? 끝.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과정, 교점을 읽는 이 과정이 좀 중요한 거고요. 그래프를 왜 줬지? 그래프 나도 써먹을 줄 알고 그려놨는데 아무런 용도가 없었네요. 넘어가셔서 1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가 없네? 신기하네.
168번 기니디 문제네요. G 168 집합 X가 10 이하의 자연수 우요. 얘의 원소 n에 대해서 이 안에 원소 n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요. n을 최소인 원소로 갖는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해야 되나? 개수. 그거를 우린 fn이라고 놓겠다. 이거 말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f10은 하나밖에 없어요. 10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10이 최소여야 돼. 약간 이런 식인 거지. f1은요? 그러니까 1을 뽑아놓으면 무조건 최소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뭐 다음을 골라라. 보기에 기억을 보시면은 f8이 4라고 했고요. 니은을 보시면은 a랑 b가 모두 x의 원소일 때 a보다 b가 크면 fa보다 fb가 더 크다고 했고요. 세 번째로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 더하기 f9를 다 했더니 이 녀석은 682라고 했어요. 일반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일반화에 목매지 마시고요. 나름의 규칙성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똑까놓고 얘기해서 뭐 수열이 되나봐. FN이 수열처럼 되니까 이쪽으로다가 분류를 해놓은 거긴 한데 사실은 집합 문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진 않는데 어찌됐건 최근 추세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걸 눈여겨보셔야 될 게 최근 추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살짝 탈만 씌워가지고 수원수투 문제라고 하면서 냅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는 부분집합 개수 문제잖아요. 그죠? 뭐 가령 몇 개만 구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몇 개 구해보는 게. F1 얼마예요? 얘기했지만 1을 뽑아놓고 나머지 2, 3, 4, 5, 6, 7, 8, 90에 대해서 뽑을래 말래를 시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을 뽑아놓고 1이 뽑혀있는 x의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개인데? 2에 몇 제곱? 9제곱입니다. 그렇잖아. 1은 뽑혀있는 거야. 집합의 관점이에요.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을 뽑아놓으면 1을 일단 뽑혔다고 쳐. x의 적당한 부분집합으로. 그럼 나머지 애들은 뽑든지 말든지 무조건 최소인 값은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부분집합에. 그러니까 1을 뽑아놓고 나머지 2는 뽑는 경우와 뽑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3도 뽑는 경우와 뽑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정도 뽑는 경우와 뽑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 짓을 9번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2의 9제곱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끝이죠. 그죠? 1은 뽑아놓은 거고. F2는요? F2는 뭘까요? 2가 최소여야 돼. 그럼 1은 안 뽑는 걸로 확정. 1은 절대 뽑으면 안 되고 2는 반드시 뽑는 걸로 확정. 그죠? 그럼 나한테 아까처럼 선택지가 있는 게 뭐예요? 3부터죠. 3, 4, 5, 6, 7, 8, 90에 대해서 뽑을래 말래 2 곱하기 뽑을래 말래 2 곱하기 뽑을래 말래 2 곱하기 이 짓을 몇 번 하는 겁니까? 총 8번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8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규칙성 벌써 보여있는데? 그지? F3은 뭐겠어 그러면? 3이 최소인 원소여야 돼. 그럼 1과 2는 뽑으면 안 돼. 안 뽑는 걸로 확정. 그지? 3은 반드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3은 뽑는 걸로 확정. 그럼 4, 5, 6, 7, 8, 9, 10에 대해서 뽑든지 말든지 모든 경우에서 다 가능해.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몇 번 해? 7번 하면 돼. 알겠어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라는 것만 파악됐으면 문제는 쉽죠,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일단 니은은 망했죠. 오히려 점점 작아지고 있죠. 니은이 참이 되려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맞겠죠.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함수값이 오히려. 니은은 망한 거고요. 얘는 어때요? 기억은요? 해볼까요? F8은 얼마예요? 규칙성이 이미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만약 내가 FN이라고 일반화를 시도해,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사실. 일반화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일일이 구해 놓으셔도 돼요. 근데 FN이라고 일반화 시켜놓으면 2의 몇 제곱이겠어요? 보이잖아.
보이잖아. 열번달 보이잖아. 그지? 더했더니 얼마? 더했더니 얼마? 그럼 얘도 더했더니 얼마? 1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자 자리 뭐 있어야 돼요? 10-n제곱 이렇게 있어야죠. 됐죠? 그럼 8 대입했으니까 2의 제곱일 거고. 4겠네요. 정답. 기억은 참, 니은은 땡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디귿은요? 계산해 봐야 되나? 어우 귀찮은데? 근데 디귿도 근데 결국은 2의 거듭제곱이라 F1이라는 게 지금 확인해 놨지만 2의 9제곱이고요. F3이라는 게 2의 7제곱일 거고요. F5라는 게 2의 5제곱, 얘는 2의 3제곱, 얘는 2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등비수열 합으로 봐주셔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자. 이렇게. 초항은 2고 공비가 4인 거지. 2의 제곱이라. 그렇게 상은 몇 개? 5개.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 주시면 2 빼기 1분의 앞에 뭐 써요? 초항 얼마? 공비 2의 제곱. 그러니까 4로 할게요 그냥. 4에 항의개수 몇 개? 5개. 5개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 너무 큰데? 잠깐만요. 초항이 2 빼기 1분의 잠깐만 왜 2 빼기 1분의 했죠? 4 빼기 1분의 해야죠. 공비를 내가 2라고 착각했네. 공비 4죠? 4 빼기 1분의입니다. 오케이? 공비가 4예요. 4 곱하고 4 곱하고 4 곱하고 4 곱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3분의 요거 1024니까 1024에서 1 뺐으니까 1023 2 곱하기 1023 1023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실제로 나눠주시면 3, 3은 9 12, 4,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이 곱했더니 딱 떨어지네. 되죠? 이것도 맞다. 이것도 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셔서 원리 합계까지 하면 끝났고 SN과 AN 사이의 관계 없었나요? 다 했나요? 다 했네요. 그죠? 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수열이라는 대단원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 등차 등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문제가 나온다. 이제까지 늘 그래왔다. 그 한 문제는 대체로 일반항일 것이다. 일반항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강한 추정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 갑자기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겠죠. 일단 요거를 중심으로 봐주시는 게 맞겠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수열의 합으로 넘어옵니다. 수열의 합에서는 항상 두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엔 특히나 더욱더 항상 두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두 문제는 하나는 이제 뜻과 성질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뜻과 성질 문제가 3점짜리로 하나가 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요거는 3점 내지 4점. 몇 점일지는 몰라. 몇 점일지는 몰라.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거 한 문제 나온다. 4점일 거다. 정도로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게 3점일지 4점일지는 내 느낌에는 앞에서 뭐 지수로그라든가 지수로그 함수라든가 삼각함수 쪽에서 문제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영향을 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크게 막 난이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진 않는데 만약 4점으로 난다면 좀 준비해 두실 게 있어요. 어쨌든 두 문제 나오니까 수열의 파트가 아무래도 좀 셋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뜻과 관계부터 볼 텐데 뜻과 성질부터 볼 텐데 맨 처음 보셔야 되는 건 그냥 시그마의 뜻이에요. 뭐가 있나 싶죠. 그냥 별거 없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그마의 의미가 뭡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해놓으면 그리고 AK라고 해놓으면 여기에다가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 놓으면서 걔네들을 다 더한 거잖아. 실제로 시그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시그마가 따지고 보면 옛날 S란 말이야. 옛날 S야. 왜 옛날 S를 갖다 적어놨을까요? 썸이야, 썸. 합의 의미로 갖다 넣은 겁니다. 그냥 더해라. K자리 1부터 N까지 대입하면서 뭐를? 얘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순상으로 따지면 또 영어식이죠. 그죠? 얘가 대상이야. 얘가 대상이야. 그래서 결국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까지 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얘는 SN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N항까지 합과 똑같은 얘기예요. 끝이야. 뜻은 이게 다야.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성질입니다. 시그마의 성질이 작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나왔고요. 작년에는 애매한 성질이라고 해야 돼. 뜻이라고 해야 돼. 좀 애매한 문제인데 싶은 게 하나 나왔어요. 좀 이따 같이 볼게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쉽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그런 게 또 하나 나왔었다. 시그마의 성질이 뭐냐라고 하면 시그마는 분배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그마의 성질이 뭐야 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수배와 합차에 대해서 분배 가능해 라는 겁니다. 분배 가능해 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오케이?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앞에 뭐가 붙었어. 뭐라고 할까? 뭐 곱했다고 칠까? 책에서 준 대로 할까? C가 곱해져 있다고 칠까요? C가 곱해져 있다고 칠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한다? C를 앞으로 빼내도 된다.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보셔도 된다. 그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다 분해한 다음에 C로다가 묶은 다음에 다시 합친 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런 거고요.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BK를 더한 거래. 이것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각각 계산한 이후에 더해도 되는 거다. 물론 요걸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요게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당연하지만 덧셈뿐만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라고 뺄셈 해두셔도 유지가 된다. 요 세 가지예요.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시그마의 성질은. 여기서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책에서 보시면 232페이지에 중간에 보이시죠? 시그마의 성질. 네. 여기에서 지금 설명드린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보고 갈까요? 보고 갑시다. 작년 수능 문제 정도만 하나 볼게요. 어디가 왔냐면 2025 수능 가까이 있을 텐데. 왜 안 보이지? 6평만 있고 9평 있고 수능 있고 왜 없지? 2025 수능이 보이세요? 여기 있다. 9번. 맨 앞에 있어도 오히려 못 봤네. 맨 앞에 있어도 못 봤네. 쉬워요. 쉬운 데 있잖아요. 나름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H 9번 보시면 돼요. 09번 보시면 됩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수열 N에 대해서 AN 더하기 AN 플러스 4가 12를 만족할 때 시그마 N은 1부터 16까지 AN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변화를 준 거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는 시그마의 성질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어찌 보면 얘는 뜻 문제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거든요. 별거 없지만 뜻이 뭔데요? 뜻이 뭐야? 그냥 뜻이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전화도 안 받고 빨리 앉아. K는 1부터 N까지 AK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 AN까지 합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풀라는 거야? 네. 이거 가지고 이 문제 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아니 이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A16까지 합이라고. 그걸 누가 몰라? 어떻게 풀라고? 1대입해 보세요. 이거예요 진짜. 1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1을 대입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다 1 대입해 봤더니 A1 더하기 A5죠. 그게 15예요. 즉 여기서 A1이랑 A5랑 빼가지고 너 12 이렇게 하라고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그럼 A2 더하기 A6은 뭐겠어요? 여기다가 2 대입해도 성립할 거예요. 10이겠죠. A3 더하기 A 뭐시기요? 4? 4인데 7은 뭐야? 10이겠죠. A4 더하기 A8은 뭐야? 10이겠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1항부터 8항까지 쫙 더하면 1, 2, 3, 4, 5, 6, 7, 8항까지 합이잖아. 다 더하면 48임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A1부터 이 중간 어딘가에 A8까지 더한 게 12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뒤에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죠? 여기서 내가 1, 2, 3, 4를 대입했다면 이번엔 8부터 시작하고 싶으니까 9부터 시작하고 싶으니까 9 대입하는 겁니다. 그죠? 9를 대입해 주시면 A9 더하기 여기다 9 대입했더니 얼마예요? A13이죠. 그게 12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겠어요? 9, 10, 11, 12. 12까지 가겠죠. 12까지 대입해 주시면 12 대입해 보세요. 16이겠죠? 12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 덩어리 합쳐서 12가 4개네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는 문제인 거죠. 끝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문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어요. 뭐 이런 걸 다네?
이런 입장이었어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매년 내던 게 안 나왔으니까. 그럼 매년 내던 건 뭐였느냐? 그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 성질입니다. 실제로 출제율이 어마무시한데 보세요. 14번부터 2025 6모평이고요. 넘어가 보셔서 19번도 2024 9모평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20번 문제도 2024 6모평, 21번 보시면 수능, 22번 보시면 수능, 23번 보시면 9평. 넘어가 보세요. 24번 2022 대비 수능, 22 9평, 21 수능 이러고 있죠. 어마무시한 거 느껴지세요? 통합형 수능이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었습니다. 원래 성질이. 그러니까 의뢰 성질이 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데 약간 틀은 거예요. 그나마 이게. 물론 어렵진 않지만 당황할 법했다. 당할 법했다. 별것도 아닌데, 그지? 이런 게 출제가 된 겁니다. 어쨌든 정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한번 틀었긴 했지만 어쨌든 성질 문제가 만들기 쉬워요. 이런 문제를 똑같이 또 내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배는 성질이 맞아. 시그마의 성질 문제야. 시그마의 성질 문제를 준비해 두시는 게 맞아. 시그마 성질 뭐라고요? 실수배 합차에 대해서 시그마 분배 가능하다고 다 푸는 거예요. 다 풀려요? 안 어려워요? 말미 한 문제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3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깔고 가시되 만약에 시그마 성질 문제가 나올 거로 기대했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런 것처럼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대입해서 푸세요. 대입하고요. 나열해서 푸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수열이라는 대단원이 있잖아요. 수열이라는 대단원이 있는데 이 수열이라는 대단원에 기본 초석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뭐 수학적 개념을 말한다기보다 수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원초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근원적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귀납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덜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이 있어. 이런 개념이 있어.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라기보다는 수열 파트는 대체로 귀납적이에요. 귀납적이라는 게 뭐냐면 시작이 다른 겁니다. 연역적인 건 뭐죠? 자, 어떤 가설이 있어. 그 가설을 적용해봐. 맞는지 틀리지는 검증해. 막 이런 게 가설 연역적 사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연역적인 건 뭐냐면 야, 이런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주입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이 개념이 있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문제를 풀 때 써먹어. 이런 게 연역적인 거라면 귀납적인 건 기본적인 시작이 실험 및 관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실험 및 관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노가다. 노가다 떠봐서 거기서 뭘 찾아요? 규칙성을 찾아요. 혹은 뭐 공통점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반화해서 그걸 문제 푸는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성 찾기라는 게 원래 수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문제로 보통 이제 그 평가를 받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같은 경우가 얘는 무조건 귀납적으로밖에 안 풀려요. 말해도 귀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얘는 그냥 노가다 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열은 애시당초 맨 처음 우리가 접근했을 때부터 규칙성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쪽이고요. 규칙성이라는 게 규칙성 이거임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규칙성 찾기가 일단은 기본적인 좀 원초적인 저변이 된다? 요 개념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놓고서 문제 안 낸다고. 이래놓고서 문제를 안 낸다고. 기존엔 그랬다고. 이래놓고서 야 너 등차수열 등비수열 일반항 알지? 네 아는데요? 그럼 세팅해서 풀면 되겠네. 이런 문제가 나온다거나 시그마 성질 알지? 네 아는데요? 그래 성질 알면 그거 분배해가지고 계산해. 이런 문제가 나온다거나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통상 내가 앞에서 말했었던 요거 있잖아요. 수열해압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수열해압 요거 계산 문제 4점짜리 3점은 쉬워요. 3점은 쉬운데 4점짜리 계산 문제는 3점도 마찬가지긴 한데 4점짜리로 나온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절대값 들어가 있는 등차수열 문제가 있어요. 시그마인데 걔네들도 결국은 솔직히 귀납적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뭐 노가다를 띄면서 찾는 게 아니라 조금 연역적 일반항을 세팅하고 합이 어떨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전혀 귀납적이지가 않죠. 전체가 다. 전혀 귀납적이지 않죠. 근데 지금 방금 봤었던 작년 수능 문제는 어때요? 귀납적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게 취지에 맞다? 수열이라는 대단원의 취지에 맞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그릇된 방향이냐 하면 그렇진 않다고 봐요.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이라 교육 취지에 좀 적합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이런 취지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취지가 뭐라고요? 그 취지가 실험 및 관찰, 노가다 해보는 겁니다. 숫자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고 나열을 해봐서 여기서 규칙성 같은 게 보이는지를 확인하셔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다.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쉬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4점짜리가 우장창창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다시 안 넘어갈게요. 안 넘어가겠지만 수열은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기본 구조는 3점 3개에 4점 하나인 겁니다. 4점 하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거의 붙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고요.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3점 3개가 아니라 여기서 4점짜리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시그마의 계산 쪽에서. 이 정도를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변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다. 됐죠? 근데 최근에도 3점짜리가 워낙 많이 나와서 4점짜리 하더라도 좀 쉽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게 일단은 주류를 이룹니다. 예, 뭐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마 성실 문제 하나 정도만 보고 그 다음 계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나야 이제 내 입장에서야 맨날 분석하고 문제를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 귀납적 사고를 요구할 거니까 이런 취지니까 노가다 떠보면 답이 나오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귀납적 사고에 친숙하지가 않아요. 친숙하지. 노가다를 떼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긴 노가다를 안 띄면 문제를 못 풀거든.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 좀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자.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재작년 수능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수능 문제가 21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시그마 성질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H21번입니다. 보시면 도수열 AN, B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K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BK의 빼기 1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플러스 BK가 33이래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얼마냐고 물어본 건데 이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고도화된 겁니다. 계산이 나름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2024학년도 수능이니까요. 그죠? 재작년 수능이니까요. 그전 거나 더 그전 걸 보시면 계산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시그마 성질 문제 3점이라고 하지만 너무 쉽다. 계산을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계산이 어렵게 가는 건 전체적인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좀 일조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긴 합니다. 근데 틀은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틀었다고 또 이렇게 무조건 나올 거냐는 아니에요. 나 이쪽이 아직도 정배라고는 봅니다. 올해 6평, 9평을 보셔야죠. 근데 얘도 통수인 게 6평, 9평 이렇게 안 냈어요. 6평, 9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다면 통수 친 거예요. 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6평과 9평이 나름대로 방향성 정도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 독립변수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문제 어떻게 풀까요? 시그마 분배 가능하다가 핵심이라고 했죠. 그죠? 시그마 분배 가능하다가 핵심입니다. 분배해 놓으시면 결국 이 녀석을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와 마이너스 1이 몇 개? 10개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 녀석도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의 합이 33이야 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그마 K는 1부터 N 10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치환을 해놓으시고 푸는 게 낫겠죠. 그죠? 치환을 하셔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뭐 라지 A 같은 걸로 치환하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라지 B 같은 걸로 치환을 하시면 A는 2B 빼기 10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3A 더하기 B는 33 이렇게 해두시면 되잖아요. 그죠? 3A 더하기 B는 33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연립하시면 되죠. 연립하시면 되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상 그냥 B 물어보는 건 셈인 거기 때문에 A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립하시면 너무 이쁘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넘기신 다음에 세배할게요. 그러면 이제 3A에 마이너스 6B는 세배했으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됐어요. 2B 2항 3 곱함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밑에는 3A에 더하기 B가 33이니까요.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버립시다. 빼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2B는 마이너스 63. 개꿀 B 얼마?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주류였다.
부류였다. 언제까지? 불과 재작년까지. 재작년까지란 말도 좀 어폐가 있어요. 작년 9편까지. 작년 9편까지 이랬었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3점짜리 하나 나온다고 좀 붙박이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빡빡하게 문제 푸세요. 안 어려우니까 더 쉬우니까 주워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나머지 시그마의 계산 문제로 넘어가셔야 하겠는데 앞에를 일단 봐주세요.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계산에 대해서. 시그마 계산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계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과거 거를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문제 유형도 있고 그런데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교과서식 표현이 있는데 그냥 나는 재조정한 겁니다. 내 나름대로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시그마의 뜻과 성질 이후에 있는 건 전부 계산입니다. 내 입장에선. 그거 막 중단원, 소단원별로 막 나눠놓은 게 있거든.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시그마의 계산 문제야 라고 해놓으면 나는 그냥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요. 크게 세 덩어리 나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등차 등비. 쌤, 등차 등비가 또 나온다고요? 예,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럼 등차 등비 수열의 합공식 이용하면 되겠네?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주니까 문제가 시그마 예를 들면 K는 1부터 10까지 3의 K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서 시그마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등비네 라는 걸 눈치를 채시고 등비수열 합공식 같은 걸 이용하자라는 취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서 등차수열 합공식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AK가 등차래 라고 준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줍니다.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옵니다. 이게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내가 4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애들 중에 좀 어려운 게 뭐다? 얘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절대값을 걸어놓으면 등차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공차가 양수면 점점점 커지는 거고 공차가 음수면 점점점 작아지는 거,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를테면은 초항이 엄청 작은 음수야. 근데 공차가 양수야. 근데 절대값 걸어놨어.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작은 마이너스 63 여기서 시작해서 뭐 30 더해지는 거야 라고 친다면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63에서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됐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 0 됐다가 그 다음 다시 커져요. 이런 수열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게 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런 게 여기 나와요. 그런 게 여기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 나왔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제외하고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땐 요거예요. 딱 요거예요. 요거.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그렇습니다. 등비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합공식을 끌어다 와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분류가 된 녀석이죠. 아실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외웠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예요? 2분의 뭐? N 플러스 1. 기억나시죠? 그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요. 뭐 분의? 6분의 뭐? N 그 다음 N 플러스 1 또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또 마지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요. 전체의 제곱인데 뭐의 제곱?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외웠니?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긴 한데요.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신용이에요. 안 나와요. 좀 이따 볼게요. 자이스토리에서. 몇 년도에 최근에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기억에 10년 이상 안 나왔을걸요? 평가원 근처도 못 갔을걸요? 그랬을 겁니다. 또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또 따로 외웠니? 예, 부류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추억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나는 이제 소거형이라고 분류해요. 소거형. 소거형이 뭐냐면 쭉 더할 건데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싹 사라지는 애들. 그런 거 소거형이라고 난 분류합니다. 소거형을 또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메이저한 거 두 개가 있고요. 마이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앞에 보세요. 메이저한 게 두 개가 있고 마이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메이저한 거, 오브더 메이저한 게 뭐냐면 유리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유리화는 방법이고 주어진 문제가 무리식으로 줘요. 문제를. 무리수로 루트가 있어요. 근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고 거기다가 시그마를 씌워 놓는 겁니다. 오케이?
대체로 마이너스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만든 다음에 나이러스 풀면 풀려요. 그러니까 대체로 유리화라는 방향으로 문제는 풀려나갑니다. 좀 이따 볼게요, 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뭐냐? 그거 기억나세요? 그냥 근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분수야. 그럼 뭐 써먹어요? 뭐 써먹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메이저인 게 딱 두 개라니까 하나는 유리화에서 푸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루트 n 플러스 1 뭐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야. 이렇게 돼 있고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 이렇게 하래. 이게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유리화 해야 돼요.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곱해주시면 분모는 이제 1 될 거니까 사라졌고, 그지? 분자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있으니까 쭈루룩 숫자 대입해서 나열해 보시면 중간에 막 졸라 사라져요, 막. 그죠? 사라지고 나서 마무리 이렇게 되는 게 요거고, 이거 말고, 그렇지, 부분분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호를 그냥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할게요. 근호 없으면 죄다 부분분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분분수 문제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쭉. 99 곱하기 100분의 1. 해봐? 이러면 막 곱하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부분분수로 쭉 딱딱딱 찌갠 다음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류의 문제가 있고요. 다룰게요, 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마이너합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로그를 포함한 경우가 있어요. 로그. 로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유리화가 보통 이제 소거형이라고 하면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거든요. 얘는 약분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의 로그로 다 합쳐버려요. 다 합쳐버린 다음에 약분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 셋밖에 없어요. 모든 소거형은. 요거 세 개가 답니다. 다른 유형은 없어요. 여기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나름의 정리를 끝낸 다음에 항상 문제를 나열해서 푸셔야 됩니다. 나열하여 마무리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나열을 안 해놓고 마무리를 하면은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다 풀어놓고서 계산 틀려. 그러니까 나열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몇 개를 좀 쪼주죽 써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보통은 3점짜리로 나오면 요 중에서 한 문제로 나옵니다. 보통은 3점짜리로 나오면.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 일단 유리화. 지금까지를 보면.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 한창 부분수만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유리화. 좀 그래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시그마 끝. 문제 볼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부터 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대비 6평, 2023 대비 6평. 36번도 2008년대, 어우 갑자기 2008년이네요, 그죠? 그 앞에도 2016년 6평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6평 신났죠, 그죠? 수능은요. 2017년 하나 있네요, 그죠? 2017년. 그죠? 네. 통합형 이전에 있었다, 그지? 통합형 이전에 43번 보시면 통합형 이전 2020년 수능이 있었네요. 나형. 이런 게 있었네요. 있긴 있었네요. 아예 없지 않았네, 그지? 통합형 이전에. 2020년 대비 수능이니까 2019년에 나온 수능입니다. 2019년의 수능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2025년이죠. 그죠? 19년이니까 6년 됐네요. 그죠? 엄청 오래되진 않았는데 내 기억은 엄청 오래된 기억이었는데 어쨌든 통합형 이후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능에. 그냥 뭐 외워는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없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수능에 나온 문제 정도는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48번 등차수열 문제인데 이런 거 쉬우니까 푸시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가 49번 같은 거나 50번 같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절대값 보이시죠? 그죠? 요런 애들이 어려워요. 등차수열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초항이 엄청 작은데 공차가 양수인 케이스라든가 혹은 반대로 공차는 음수인데 초항이 커. 이렇게 되면은 그 등차수열의 궤적을 보면 절대값을 찍는 녀석의 궤적을 보면 그 y는 절대값 x처럼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다가 0찌고 커지는 방향으로다가 항상 궤적을 이루어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이게 좀 골 아픕니다.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물론 최근이냐? 그렇진 않다. 최근까지는 아니다. 근데 나온다면 요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49번이나 50번 같은 문제 풀어보셔야 된다. 49번이나 50번 같은 문제 풀어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뒤에 64번도 있어요. 이런 것들 진짜 짜증나요. 요런 애들. 중간중간 보이시죠?
등차 수열 특입니다. 시그마 등차 수열 문제 특인데 절대값 들어간 문제가 상당히 좀 있고요. 걔네들이 하나같이 4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략해야 된다면 얘를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쌤, 근데 저는 4점까지 다 아직 자신이 없고 아직 얘는 좀 모르겠고 그럼 나중에 보세요. 당장 지금 급한 건 근데 나온 준비는 하셔야 돼. 그러니까 100%냐라고 하면 나는 100%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온 타겟은 아니에요. 무조건 막 10점, 9점짜리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 정도 급은 아니긴 한데 약간 외곽이긴 한데 그렇게 바깥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대비해 주시는 게 맞겠다. 나온다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녀석이 얘니까. 4점이 나온다면.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준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67번 보이시죠? 절대값 수두룩하죠? 얘네들이 어려운 애들입니다. 뭐 66번도 그렇고 67번도 그렇고 밑에 68번도 그렇고 절대값 애들이 수두룩해요. 얘네들이 어려운 애들이에요. 정도 말고는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말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볼 게 없네요. 등비합은 안 나옵니다. 잘 안 내요, 등비합은. 너무 뻔해서. 잘 안 내고. 그러니까 사실 소고용이 많이 나와요, 제일. 넘어가 보시면 SN과 AN 사이 관계 있네요. 요거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SN과 AN 사이 관계로 보시면 되는데 84번 한번 같이 볼게요. 따로 개념 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랑 등차 등비할 때 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데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기다 할까 그냥? 여기다 합시다. 주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나는 얘를 시그마로 분류하지 않아요. 시그마로 분류하진 않는데 어쨌든 유형 7 같은 애입니다. 보이시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AN 사이의 관계. 사실상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SN과 AN 사이 관계랑 똑같은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작년 출제됐죠? 3점이죠? 안 어려워요. 볼게요. 4점이네요. 84번 A1이 2고요. B1은 2입니다. A에는 그냥 수열이라는 표현만 있어요. 어떤 수열인지 모르고요. B에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BK가 2분의 1 N제곱이래요. 이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값 얼마임?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이 얘를 그냥 SN으로 봐야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편합니다. 얘를 그냥 SN으로 봐야지 라고 접근해 보세요. 얘를 SN으로 봐야지.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그죠? 여기다가 N 대입판에만 남겠죠. 나 지금 문제 잘못 쓴 것 같은데? 분자 AK죠? 분자가 AK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SN에서 SN-를 뺀 건 여기다 N 대입한 것만 딸랑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BN 플러스 1분의 AN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라고요? 여기에다가 N 대입한 거에서 2분의 1 N제곱에서 2분의 1에 N-1제곱 뺀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SN과 AN 사이 관계식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다만 그냥 퓨어하게 이 자리가 AK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덩어리가 지어졌을 뿐이지. 되겠어요?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면 여기다 N 대입한 거에서 N-1 대입한 거 빼는 거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다. 좌변 자리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변 자리 어떻게 됩니까? 뺄 거니까 2분의 1로 묶은 다음에 이 녀석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일 테니까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N제곱 사라질 거고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붙어서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AN은 뭐예요? 정리해주면 AN은 N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BN 플러스 1 해준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겁니다. 또 하나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 A1이 2라는 거를 좀 이용해 주시면 B2도 구할 수 있고 B3 구할 수 이런 식으로 더 구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풀었던가? 잠시만요.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BN을 구해야 될 건데 BN이 공차를 몰라요. 이거 좀 얘네끼리 콩짝콩짝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1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1부터 대입해 보시면 A1이 n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저 구해놓은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볼게요. 오늘따라 이렇게 파란색이 잘 안 보이는 거 같냐? 까만색으로 써야겠다 그냥. 1부터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1이 1-2분의 1, 즉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B2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근데 이 자리가 2죠. 그러면은 B2는 4죠. 그죠? 등차인데 끝! 공차 2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로부터 BN이라는 녀석은 초항도 2고 공차도 2인 녀석이구나. 그럼 EN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지? 됐어요? 집어넣으세요. 상수항이 없나? 없겠.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2 공차 2 맞죠? 계산 맞겠지? 왜 불안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결과적으로 AN 자리는 뭐야? AN 자리는 n-2분의 1에 곱하기 2n 돼 있는 거죠. 분배해 주시면 2n 제곱에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그럼 시그마 k가 필요하네요. 이거 푸시려면. 그죠?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계산이 좀 필요하긴 하네요. 중간 계산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계산을 잠깐만요. 뭐가 빠진 것 같지? 마이너스 1, 2분의 1. SN에서 SN-1 빼고 B2. n제곱 빼서 2분의 1 n-1 제곱을 뺀 거고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했으니까 2분의 1로 묶었을 때 2n-1이 된 거고 2분의 1 분배했으니까 n-2분의 1 된 거고 AN은 그러면 n-2분의 1에다가 bn 플러스 1을 곱한 거고 bn 플러스 1 맞죠? bn 플러스 1을 곱한 거고 수열 AN은 등차인지 등비인지 모르니까 손 못 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BN은 초항이 2인 등차 수열인데 n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A1 자리가 2고 1 대입했으니까 B2가 되니까 2를 곱해서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고 초항은 2고 등차 수열인데 내가 문제를 잘못 본 건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에서 SN-를 빼서 되는데? n 대입한 건데 AN은 n 플러스 1이고 혹시나 계산 틀린 거 없어요? SN에서 SN-를 뺀 거고 맞고 2분의 1로 묶었을 때 n-2분의 1이 되고 n-2분의 1이 되고 1 대입하면 저거 왜 찝찝하지? 잠시만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서 원래 끝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풀었던 게 나의 기억 언저리에서 이렇게 풀었던 게 아닌 것 같은 기억이 어디가 중간에 계산을 틀린 거야. 2 한번 대입해 볼게요. 찝찝해서 그래요.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찝찝해서 그래요. 그러면 A2는 2 대입하면은 2분의 3에다가 B2가 곱해지는 건데 B2는 4가 된 거잖아. 6인 거고 아까 AN 자리가 2n 제곱에 마이너스 n 나왔었나? 2 대입하면 그렇게 되나? 되네요? 몰라 이걸로 할래 그럼. 초항 수열 등차니까 이게 맞긴 하지. 그래서 BN 자리가 2n이라고 쓰는 게 맞고 초항이 2고 공차도 2가 됐으니까
1 대입했으니까 2분의 1에 2 그치. 그래서 bn 자리, an 자리는 n-2분의 1에 2n 곱한 거니까 2n 제곱에 마이너스 n이 맞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는 그냥 n은 1부터 5까지 2n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 곱하기 6분의 5, 6, 5 곱하기 2에서 저기 해주시면 얼마예요? 11? 이렇게 되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 5, 6 5, 6 이라고 해보시면 약분 다 하고 10, 110에서 3은 15 빼주셨으니까 95? 없잖아. 이상하다니까? 계산이 어디가 틀렸지? 문제를 잘못 썼나요? A1은 2고 AN이 그렇고 B1은 2고 이런 방향으로 푸는 거거든요. AN과 AN-1 사이 관계로다가 푸는 거. SN과 SN-1 사이 관계로 푸는 거거든요. 계산이 2분의 1 n제곱이고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맞잖아. 분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에 더하기 n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라졌고 그래서 얘가 맞고 이게 된 거고. 응. 그래서 AN은 n-2분의 1에 bn 플러스 1이 곱한 거고 bn이 등차고 근데 A1을 2라고 줬으니까 1을 대입해 보시면 A1은 2분의 1 곱하기 B2가 맞고 양변에 2를 곱하면 B2는 A1이 2니까 4고 초항이 2고 그 다음 항이 4고 그러니까 공차가 2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죠? 공차가 2고 초항이 2인 등차 수열은 Bn은 2n이고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류 찾아봐. 오류 좀 찾아보세요. 내가 중간에 계산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어딘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n 플러스 2 초항이 2고 답이 안 나오잖아. 뺄 건데 초항이 2고 아하!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겠네요. 여기가 2n까지 맞거든요. 여기가 왜 2n이죠? 여긴 bn 플러스 1인데 바보 멍충이 계산을 왜 다 맞게 했는데 틀린 거지? 계속 이상한 거야. 아까처럼 2n으로 계산해보면 숫자가 너무 작은 거고 뭐가 잘못됐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자리는 bn이 아니라 bn 플러스 1 자리죠. 바보 멍충이었죠 내가. 여기가 더하기 2가 있어야 됩니다. bn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이렇게 곱하셔야 되는데 속상하네요. bn 플러스 1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개하시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n이니까 더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우 속상해.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2n 제곱에 더하기 n에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아까 했던 그 계산 그대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해주시고요.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5가 5개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아까보다 숫자가 훨씬 커지겠네요. 아까는 이거 없이 그냥 빼기만 했잖아.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6 약분해 주셔서 여기 110 될 거고요. 110에서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15가 될 거고요. 에서 5 빼는 거네요. 그죠? 그럼 120. 있겠지 얘는. 있죠.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런 계산 문제가 나왔다. 요런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에다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 중간 계산 과정에 좀 이렇게 낑겨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작년에.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N과 AN 사이 관계 정도로 보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예전에도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거를 제외한 그 전까지의 문제는 일단 보세요. 245페이지 보시면 96번 재작년 수능이죠? 부분문수 문제고요.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100번 보세요. 재작년 2023 바로 그 작년 문제죠? 유리화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원래 메인이에요. 메인인 건데 이것도 어쩌보면 좀 틀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N과 AN 사이의 관계 문제가 근데 SN과 AN 사이의 관계 문제는 늘 중요했어. 늘 중요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게 그 108번을 시그마 문제로 얘는 분류를 하는데 난 시그마 문제로 분류 안 해요. 108번 같은 경우는 저기 그 거듭 제곱근 문제로 난 분류를 합니다. 제곱근 문제라서 그쪽에 나오는 4점짜리 문제로 난 분류를 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분류를 하면은 수능에서 2023학년도에 수열 문제가 5문제가 나온 셈이 돼버려요. 이렇게 됐다면. 그래서 난 얘를 시그마로 분류 안 하고요. 어쨌든 108번 문제도 좋은 문제니까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별게 없네요. 앞에서 끝난 게 아니라 117번 같은 것도 보시면 117번도 사실 얘 부분분수 문제거든요. 부분분수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로그 문제 하나 보실까요? 로그 문제가 어디 있나? 로그 문제가 근데 잘 나오진 않는데 한 번은 경험해 보시는 게 좋긴 좋아. 그래서 이거 없다 여기. 적합한 문제가 하도 안 나왔어서 로그 문제는 최근에 많이 안 나왔어서 로그 문제도 거의 내신용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에 띄는 문제가 일단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넘어가죠 뭐. 넘어가시고 시그마 활용 문제, 뭐 빈칸 문제도 풀어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유효하게 보진 않고요. 난 개인적으로. 앞쪽에 있는 계산 문제를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쭉쭉 넘어가 보시면 뭐 도형 문제도 있고요. 그 뒤에 뭐 시그마의 활용 그래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원래 귀납적 사고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과목이긴 한데 그지? 안 낸다. 그나마 내는 방향이 좀 쉬운 쪽에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내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유형 14 같은 애들은 규칙성 찾기 문제거든요. 사실 얘네들이 낼 리가 없다. 그래서 유형 14는 안 보셔도 된다. 유형 15도 안 보셔도 된다. 안 낸다. 유형 14, 유형 15는 그래서 풀지 마셔라. 난리가 났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볼만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뒤에서 그래도 좀 보셨으면 하는 게 160번. 160번 정도랑 169번 문제가 169번 보세요. 169번이 2022학년도 수능 문제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얘가 4점이었어요. 대신에 얘가 4점이었는데 꽤나 난이도가 있습니다. 169번. 요거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근데 좀 달라요. 궤적이 좀 달라서 풀어보라는 겁니다. 요게 계산, 지금의 추세는 계산인데 얘는 좀 발상 문제거든. 169번은 푸는 방식 자체가 얘도 좀 노가다예요. 그래서 노가다로 막 일일이 뭔가 이렇게 구성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수열의 합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찍어드린 문제들 있죠, 그죠?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풀었으면 나랑 같이 몇 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푸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2개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 60번이랑 160번이랑 169번 보자고 했었죠. 160번, 169번. 막 높은 가능성은 아니긴 한데 이런 문제도 있었다 정도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 자, H160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등차인데 모두 자연수랍니다. 너무 좋죠?
자, 이랬을 때 n항부터 sn까지 합을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놓고 a7이 13의 배수래요. 독특하죠? 처음 접근하는 조건 자체가.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가 644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A2 얼마임? 이라는 문제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A2 얼마냐? A 플러스 D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처음 접근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조항을 저기로 놓으면 SK에 대한 시그마라서 J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SK가 644에서부터 좀 끌고 당겨 와야 되나? 그죠? 나머지 주어진 조건이라고 해봐야 얘밖에 없는데 얘는 좀 빈약하잖아, 조건이. 빈약하니까 여기서부터 좀 끌고 올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끌고 왔어요?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순서쌍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네. 마지막 항이랑 해서 저게 아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열해서 설명한다면 S1이고 S2고 S3고 이렇게 해서 S7까지의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S7이라는 건 가만 생각해 보면 초항 더하기 마랑 한 다음에 반띵해서 곱하기 7개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사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S6이라는 것도 S5라는 것도 전부 다 초항 더하기 마랑해서 곱하기 6. 초항 더하기 마랑해서 곱하기 6.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S7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싹 더한다고 치면 이렇게 싹 더한다고 아예 처리가 안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자연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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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합니다. 음, 23D. 이렇게 더했다고 치면은 계산을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어서 계산을 먼저 할게요. 계산을 먼저 하시면 A 더하기 A 더하기 6D A 더하기 5D 바꿀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산을 그냥 다 쑤셔도 될까요? 방법이 없죠. 그냥 넣는 게 맞겠죠? 갑자기 하기가 확 저기 하네. 3. 얘네를 다 더할 거니까 S1까지 더할 거니까 다 더한다고 치면 얘도 그냥 A 더하기 6D로 바꾸고 얘도 A 더하기 5D로 바꾸고 이럴까요? 공차랑 초항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7에 묶어줄 수 없어. 묶어줄 수 없고 합할 거니까 좀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고 그냥 2분의 2라고 해놓고 2분의 1로다가 묶어놨다고 치면 그냥 조금 이제 편하게 좀 해볼게요. 편한 계산이 가능한 점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로 묶어놨을 때 A가 일단은 여기부터 그죠? 쭈루루룩 있을 겁니다. 여기 S2 같은 경우도 굳이 따지자면 초항 더하기 마랑 한 다음에 마랑이 두 번째 항이죠. 곱하기 이렇게 한 걸 테니까 이런 식으로 2분의 1로 묶어놨다고 치면 A가 일단은 7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계산 좀 덜 할까 지금 궁리 중이에요. 그 다음에 A1부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하자. 궁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노답이네요. 노답이라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기 싫어. 에이, 그냥 하자. 뭔가 좀 기가 막히게 좀 이렇게 엮어가지고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잠깐 고민해 봤는데 필요 없는 계산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것도 이 짓 하지 말고요. 일반항 할게요. SN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니까요. 넣을게요 그냥. 속편하게 넣을게요. K로 바꿀 거고요. 시그마 계산을 고려해서 그냥 다 전개했다고 치면 2분의 dn제곱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d2로 나눈 거. 요거의 n. 이 정도로 봐줄 수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다가 시그마 씌웠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로 바꿨다고 치면 2분의 d의 k제곱에 더하기 2분의 2a-d에 곱하기 k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씌워줬다고 치면 2분의 d에 얘는 이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2분의 2a-d에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다른 뭐 뾰족한 되게 이쁜 방법이 없을까라고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노답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계산할 거 해보시면 이렇게 3 하나 제끼고 이렇게도 제끼면 2 하나 제껴지고 여기도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2 남고 이렇게 되겠네요. 7로 묶인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야 또 아니다. 이거는 뻘짓이 아닐 수 있겠다. 14로 묶을 수 있겠다. 그죠? 여기 7 있고 여기 2 있으니까 여기도 7 있고 여기 2 있으니까 14로다가 묶어본다고 치면 얘 입장에서는 OD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죠? OD가 남아있고요. 얘 입장에서는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이제 2a-d만 떨렁 남아있는 겁니다. 이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 완료해보시면 2a 플러스 4d에다가 14를 곱한 게 되겠네요. 그래서 28에 a 플러스 2d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644가 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항이잖아요. 이게 A3이잖아요. 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28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당연히. 왜냐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항들이. 그럼 28로다가 나누어 보시면은 644를 28로 나누어 보시면 4 안 되고 3? 안 되는데? 2? 인가요? 그죠? 20 얼마겠네, 그러면? 2 해주시면 48, 16이니까 56 이렇게 될 거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주시면은 4에서 6 빼서 8, 4 될 거니까 3 하면 되겠네요. 그죠? 딱 23이네요. 나눠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죠? 따라서 A3 자리가 뭐다? 그러니까 A 플러스 AD가, ED가, 즉 A3이 여기 2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합시다. 오케이? 그럼 A7이라는 게 13의 배수라고 했는데 A7이라는 녀석은 방금 구했던 A3에서 D가 4번 더해지나요? 그죠? A4, A5, A6, A7이니까 D가 4번 더해지네요. 공차가. 그렇게 했던 게 13의 배수인 거예요. 이게 13의 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공차는 양수입니다. 왜냐면 공차가 음수가 돼버리면 점점점 작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음수가 되잖아.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자연수라는 그 조건과 이제 안 맞아요. 충돌해요. 그죠? 그래서 공차는 양수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 놓고 보실게요. 그러면은 A7이란 녀석이 23에서 4를 더한 게 13의 배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차 자리에 툭툭툭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는데요. 그죠? 툭툭툭. 그죠? 1 대입하면 망하고요. 2 대입하면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씩. D가 1이면요. A7은 이렇게 하지 말고 표로 만들어 보자. 일일이 지금 따지게 너무 많아.
여기가 D. D는 양수입니다. D는 양수일 거고 자연수가 되어야만 해요. 자연수가 되어야만 해요. 자연수라고만 써놓을 걸. 그리고 여기는 A7자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 13의 배수가 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1이면요 27이에요. 망했죠. 공차가 2면요 8이니까 31인가요? 그죠? 망했죠. 30의 3의 배수. 3이면요 12. 10이니까 더하면은 35 이렇게 되나요? 그죠? 망했죠. 안 되는데 이렇게. 4넣으면요? 4는 어때? 16이니까 이렇게 39. 되네요. 되네요. 다른 애들도 좀 있겠죠. 있을 건데 큰 의미가 있나? 큰 의미가 있나? 5 집어넣으시면 20이니까 43 망했을 거고. 근데 생각해보면 다 따져보는 게 맞는데 잠깐만요. 공차가 모든항이 13의 배수가 된다. A1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줄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우리가 초항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23이라는 건 앞에서 알아냈는데 초항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초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랑 별도로 D를 우리가 무한히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생각에 되는 게 이렇게 따지면 무한히 많을 수 있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게 지금 그럼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자연수라는 조건이 엄청 센 조건이란 말이야. 따라서 주어진 A 3이 23이니까 A1이라고 하면은 23에서 D 2번 뺀 거잖아요. 그죠? 근데 D가 너무 커져 버리면 예를 들어 D 자리가 11이야까지는 허용. 근데 12가 돼버리면 빼기 24가 되잖아요. 그 음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양수여야 합니다. 반드시.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D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1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집도 딱 11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되는 애들만 딱딱딱 집어내겠습니다. 근데 그건 해보시긴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D 자리에 들어가는 수는 11까지다. 11보다 D가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니까요. 6 넣어보시면은 24. 그러니까 67 망했고요. 67이네. 47 바보야. 47 망했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죠? 40 더하면 되는데. 능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계속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4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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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더 하는 거잖아. 그럼 13의 배수가 이미 됐는데 4를 뭐 몇 번 더한다고 해서 13의 배수가 될 리는 없거든. 그 다음 13의 배수가 되려면 13 곱하기 4 얼마니? 13 곱하기 4. 이 짓을 13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13이 소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미 13의 배수란 말이야. 여기다가 4를 몇 번 곱해야 또 13의 배수가 나올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13번 곱해야 돼요. 13번 더 하셔야 돼요. 곱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안 하기 맞게 13개를 더 넘어가면 11개를 넘어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만 채택하시면 돼요. 물론 이걸 채택하는 과정까지는 노가다가 맞아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D자리가 4로 픽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됐죠? 그러면 이제 공차가 4라는 것도 알았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A2였잖아요. 그럼 A2를 물어본 거니까 A2는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A3에서 D 하나 빼면 되죠. 그죠? 문제에서 A3이 얼마였어요? 23이었죠? 그러니까 23에서 D 하나 빼면 되죠. 4 하나 빼면 되죠. 그럼 답은 얼마? 19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접근 자체가 매우 독특하죠? 이런 식의 문제가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접근도 있다. 신기해서 한번 봤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169번. 요거는 이것도 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수열의 귀납적 정이랑 좀 비슷해요. 노가다 뛴다는 거냐? 네, 맞습니다. 노가다를 뛴다는 겁니다. H의 169번을 볼 텐데 좀 구성해 나가는 면이 있어요. 가를 보시면 일단 A1의 절대값이 2라고 줬고요. 나 조건을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 곱하기 an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an의 절대값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일 거예요. 초항이 2고 공비도 2가 되겠죠.
그것만 알아요. 그래 놓고서 문제에서 뭘 말하냐면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다 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이 마이너스 14가 돼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an에 대하여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얼마임?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되겠죠? 만약에 전부 양수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 an은 몰라. 하지만 an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A1은 2이거나 마이너스 2인 거고 A2라는 것은 4이거나 마이너스 4인 거고 A3은 8이거나 마이너스 8인 거고 요거만 알아요. 그 녀석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켜주는 AN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이 매우 노가다예요. 요 과정 매우 노가다입니다. 일단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등비수열 특이고 공비가 2인 녀석 특이긴 한데 그 만약에 A10이 그러니까 A10의 절대값은 1024겠죠? 그죠? 1024겠죠? 그러면 A1부터 A9까지가 전부 양수라고 치자. 전부 양수야. 그럼 얘네들은 초항은 2고 A10이면은 아니구나. 1죠. 맞다. 1024 맞겠다. 그지? A1부터 A9까지가 전부 양수라고 치면 2 더하기 4 더하기 쭉쭉쭉 해서 512까지 그러니까 2의 9제곱까지 더할 거거든요. 이거 다 더해도요. 1024보다 작아요. 작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까 2 빼기 1분의 그죠? 초항은 2죠? 공비도 2죠? 그죠? 그러니까 초항 2고 공비가 2니까 2의 9제곱 빼기 1, 9개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계산상 사실 이게 부모 어차피 1 될 거기 때문에 2의 10제곱 빼기 2입니다. 그래서 1024보다 2개가 작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가 만약에 양수로 잡히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만약에 음수로 잡히면, A10이 만약에 1024로 잡혀버리면 얘네들이 전부 음수라고 해도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A10은 음수겠구나. A10이 양수고 만약에 A1부터 A9까지가 A1부터 A9까지가 전부 음수가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합해버리면 1024 빼기 1022가 돼버려서 2가 됩니다. 양수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음수인데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A10은 음수겠다라고 일단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A10은 음수겠다라고 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A10은 음수야. 그럼 나머지가 또 다 양수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딱 반대 상황이니까. 그죠? A10이 만약에 마이너스 1024가 되고 A1부터 A9까지가 전부 다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다 얘네들을 다 합해버리면 시그마 AN을 해버리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4인데 그죠? 그러니까 살짝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일일이 합니다. 결론은. 너무 큰 수는 바꾸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512 같은 애를 음수로 바꿔버리는 순간 확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냅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1 써볼게요. 이렇게 몇 개만. 적당히 큰 수부터는 생각 안 합니다. 뭐 9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음수 확정이고 한동안은 양수여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마이너스 14에 못 맞춰줘요. 여기 맞춰줘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다시 이 생각을 할게요. 기본 구조는 요거로 볼게요. 그러니까 나 뭐라고 한 거니? 얘네가 양수인용으로 봐야 돼. 잘못 썼네요. 양수인용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음수라고 썼지? 양수인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요걸로 볼게요. 그러니까 네 혼자 음수 나머지 양수인데 하나씩 고쳐보자라는 컨셉으로 접근할게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혼자 마이너스 1024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애들이 2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이렇게 가는 애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주면은 마이너스 2인 거야. 방금도 설명했지만 그죠? 마이너스 12가 더 필요하죠. 마이너스 12를 끌어오셔야 돼요. 가령 이 자리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빼기 4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값에서. 그러니까 2는 사라졌고 마이너스 2가 더해지는 꼴이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얼마만큼 부족해요?
마이너스 12만큼 부족하죠. 그죠? 그럼 사실상 돌려주는 애는 6만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 어디 있어? 그쵸, 2랑 4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2가 사라지고 네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되고 4가 사라지고 네 자리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2랑 4가 빼지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12를 맞춰줄 수 있거든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뭘 풀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어디 수능 출제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4점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한눈에 보이지만 당시 나왔을 때는 꽤나 어려웠던 문제고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얘가 너무 어렵잖아, 그지? 이게 어렵다 보니까 저거를 쉽게 줬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를 되게 쉽게 줬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몇 번만 하면 바로 답 나오는 3점짜리 문제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뿐일 거야 아마.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수능에 출제된 거 중에 그렇게 쉽게 나온 적이 아마 이때밖에 2022학년도밖에 없을 겁니다. 내 기억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서 답은 결국 뭐냐? 너는 마이너스 2, 너는 8, 그 다음부터는 다 양수예요. 너는 32, 2의 5제곱, 너는 2의 7제곱 했으니까 128, 너는 512. 요거가 답입니다. 실제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기 좀 짜증나죠? 어쩔 수 없어요.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앞서서도 볼 게 한 있나? 쉬운 건 넘어갈까? 그러니까 꼭 푸셨으면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유리화 문제 꼭 하나 풀어보셔야 되고 100번 같은 거 100번 같은 거 풀어보셔야 되고 부분분수도 꼭 풀어보셔야 돼요. 부분분수도 96번, 뭐 95번 이런 거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뭐 그 정도. 요거 나름 4점이니까 풀어볼까요? 96번 H 96번 요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다음 시간 하면은 수험 끝나겠네. 그죠? 수도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이게 희소식이지, 희소식인 거지. 희소식인가? 뭐 다음 시간에 아마도 아니 다다음 시간이겠네. 다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수투는 일단은 급격하게 쉬워지고 있긴 해요. 그 변화가 너무 심해. 수원은 사실상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점점점 나가고 있다면 수투는 지금의 변화는 좀 과도할 정도로 심해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된 문제들이 엄청 쉬워요. 너무 쉬워서 모르겠어. 근데 이 방향으로 가겠지. 그 방향으로 잡고 공부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쉬운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 쉬운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자고 말하기에는 또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중요했던 문제들까지도 다 언급은 할 겁니다. 다 언급하면서 갈 거고 오히려 내가 그쪽에서 좀 더 주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쉬운 거는 쉽게 풀려요. 어렵지 않으니까. 좀 과하기 쉬워. 그러면서 미적분으로다가 난이도 맞췄잖아. 이번 수능도 그랬고 이번 수능이 그랬죠. 자, 96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보시면 공차가 0이 아니래요. 공차는 0이 아니고 그런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AN이래요. 이 AN에 대해서 절대값 A6과 A8이 같대요. 여기서 T가 팍 나는 거죠, 일단. 그죠? 부호가 반대다. 공차가 0이 아니면 양수든 음수겠지. 그지? 그럼 얘네들이 부호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겠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인 건데 얘네들도 저기 뺀 게 공차가 될 거니까요. 그죠? 부분수로다가 바꾸기 매우 적합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96분의 5가 된다. 요건 풀릴 거고 마지막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얼마니?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어려우니까 후다닥 해버리고 치웁시다. 아이씨, 나 오늘따라 다들 좀 많이 떨어뜨린다, 그지? 뭘 자꾸 떨어뜨리네. 자, 설명드린 대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A6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 얘기인즉슨 얘는 음수란 얘기죠. 얘는 양수란 얘기일 거고요. 그렇지 않아? 둘 다 절대값에서 씌워놓고 같다고 해놓으면 부호가 반대일 건 이미 아니까 부호 반대임 정도밖에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얘가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잖아. 그지? 그 말인즉슨 같아지려면 얘가 음수란 얘기야. 얘는 양수란 얘기고. 됐죠?
그럼 뭐야? 공차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거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니까. 그러니까 6항보다 8항이 제 6항보다 제 8항이 더 나아간 거잖아. 공차가 두 번 더 더해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니까 얘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수, 이 녀석이 음수인 겁니다. 되겠죠? 이 생각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항 세팅도 해봅시다. A6이라는 건 결국은 A 플러스 5D가 될 건데 거기 마이너스가 붙은 상황이고요. 그죠? 얘는 A 플러스 뭐요? 7D겠죠? 그죠? 정리해 주시면 싹 넘어가라 해보시면 이제 0은 2A 플러스 12D. 그 말인즉슨 A 플러스 6D가 0임. 그 말인즉슨 A 7항은 0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7항을 기준으로 점점점 이렇게 된 거겠네요. 그죠? 이 상태로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네, 풀어볼까요? 요거 이제 바탕으로 요거 문제 풀 때 좀 써먹으실 게 있으면 좋죠. 자, 부분분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분수를 떠올려 주시고요. 부분분수가 뭐였어요? AB분의 1이라는 녀석을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놓는 걸 부분분수화 한다고 해요. 부분분수로 변형했다라고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부분분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AK랑 A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겠죠? 그럼 공차가 남겠죠. 그러니까 B-A 자리에 이제 D분의 1이 남을 거고요. 남아있는 애들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씌워져 있는 상태죠. 실수배는 앞으로 빼놓으셔도 되니까 D분의 1은 앞으로 빼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제발 나열해라.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한두 개만 좀 써봐라. 쭈루룩. 그러 보시면 1 대입했으니까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얘는 근데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실수가 안 나오겠다. 종종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한 칸 건너가서 소거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실수가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 나열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거라 5 대입했으면 A5분의 1 빼기 A6분의 1 이렇게 되었겠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소거됐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해서 남아있는 애들은 A1분의 1과 A6분의 1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D분의 1에 A분의 1이라고 할게요. 빼기 얘는 뭐예요? A 더하기 5분의 1이죠. 5D분의 1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게 96분의 5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A 더하기 6D가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6D를 집어넣으셔도 되거든요. 이 자리. A 자리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6D를 넣으셔도 된다. 따라서 다시 써보시면 이 녀석은 D분의 1에 이 자리를 마이너스 6D분의 1로 처리할 거고요. 빼기 돼 있고요. 이 자리 뭐예요? 또 마이너스 6D가 되겠죠? 마이너스 6D랑 5D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D가 될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시고요. 통분해 주셔야 되니까 66을 곱해주시면 결국 계산의 결과 D분의 1 곱하기 6D분의 6 빼기 6D분의 1입니다. 빼기. 그죠? 6D분의 5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놓은 게 96분의 5다. 그 말인즉슨 5는 약분이 될 거고 얘네들이 얘다. 즉 6 곱하기 D제곱이 96이 된 거다. 양변을 6으로 나눠보시면요. 6, 1은 6, 6, 36이니까 D자리는 4겠다. 양수인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공차 4다. 공차가 4고 초항은요. 마이너스 24겠다. 끝났죠? 집어넣으시면 계산됩니다. 이런 문제였다. 이게 4점이야. 할만하지 않냐? 꽤나 할만하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노말합니다. 노말한 거 중에 좀 쉬운 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라고? 뜻과 성질인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질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었다. 최근에 변화가 있다 한들 그렇게 대단하진 않고 헷갈리면 뭐 하자? 귀납적 사고라는 그 생각을 좀 하자. 노가다 뛰면 답 나온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숫자 뚝뚝뚝 대입하면서 규칙성 같은 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거다. 그런 문제가 하나. 나머지 하나는 뭐? 계산. 오케이? 계산 문제에서 일단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뭐였어요? SN과 AN 사이 관계식 문제가 나왔던 거고 중간 계산 과정에 자연수의 거듭제곱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단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 과정에는 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문제를 그냥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부분분수나 혹은 그 뒤에 있는 그 유리화 문제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도 변화가 좀 있는 편이라 뒤쪽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몇 개 본 겁니다. 그죠? 그 정도를 일단 메인으로 보고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